요즘 자꾸 어디선가 시신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지하 송유관, 인천에 있는 한 지하 송유관에서 인적이 드문 그곳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미스테리한 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타살도 흔적도 없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지난 17일 오전 9시 45분쯤 인천의 서구에 있는 지하 송유관, 기름을 보내는 송유관에서 50대 남성 A씨, 51살, 젊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성이 숨진 채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송유관 직원이 내려갔는데 깜짝 놀랐겠죠. 소스라치게 놀랐겠죠. 발견 당시 신발과 양말을 신지 않은 채 긴 소매 티셔츠, 긴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부패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저곳에서 사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즉각 부검을 의뢰했는데 1차 구두 소견이 어제 나왔어요. 직접 사인을 밝힐 수 있는 외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미스테리함을 더합니다. 외상은 없는데 사망을 했다. 그리고 소화기관에 음식물이 없다. 시신이 발견된 지하 송유관의 위치를 보면 더욱더 미스테리가 증폭됩니다. 지상에서 5m 깊이, 사다리를 타고 한참 내려가야 접근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주변에 펜스까지 설치돼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50대 초반의 남성이 저곳에 들어가서 시체로 발견됐느냐는 거예요. 경찰은 이 남성이 사망 이전의 행적을 현재 확인 중입니다. 이 남성의 남동생을 찾았어요. 20년 넘게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아서 그동안 어떤 일을 하고 지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경찰 진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이 없으며 외상이 없는 만큼 추락사의 가능성도 낮다. 뭐라는 얘기예요? 송유관 접근 경로를 파악에 주력 중이다. 지금 경찰도 사실은 이게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현재 규명 중인 것 같은데, 백준 팀장님이 오늘 아침에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취재를 해오셨는데, 이 사건을 접하는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스테리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인천경찰청 강력계장 권영석 계장에게 또 취재 수첩 아이처럼 취재를 했습니다. 강력계장에게? 네. 지금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수백 건의 변사 사건을 처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주 폐쇄된 요양원에서 BJ가 60대 시신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오늘 또 51세 된 시신이 발견된 게 지금 미스터리한 사망 사건, 변사 사건으로 나오는데, 네. 물론 부검의가 볼 때 음식도 소화기관에서 없고, 그 다음에 외력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현장을 보면 펜스가 1m 높이에 쳐져 있고 5m 아래 송유관인데요.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갔다고 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도 있어요. 저게 있는지 어떻게 알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걸 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연간 3만 건의 변사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그렇게나 많이. 그런데 하루에 78건 정도인데요. 보통 연간 5천여 건 이상이 미스터리한 변사 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5천여 건이?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부의 유족들이 오랫동안 헤어진 가족이 변사, 검사 지휘를 마치고 인수를 해가라 그러면은 우리는 인수 못하겠다 하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물론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정말 세태를 반영하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변사 사건이 시군구청장에게 인계를 해가지고 행정 처리를 합니다. 예. 감회장을 하는 거죠. 이 가족이 있는 나라에서 이런 형태가 지금 연간 수천 건이 일어난다는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이 사건을 하겠다고 해서 봤는데, 지금 대한공인탐정연구위원이기도 한 백석대 교수 이건수 교수라고 있습니다. 예. 이 교수가 토머스 메스터스라고 그래가지고 서운기 씨인데, 한국 이름은요, 6.25 전쟁 때 7살 때 입양이 됐어요, 미국에. 예. 근데 미국 FBI 요직과 국토안보부의 고위직을 역임했는데, 이분이 헤어진 가족을 찾고 싶겠다라고 의뢰를 했는데, 이 백석대 이건수 교수가 실종자 찾는 고수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노력 끝에 이걸 찾아줘가지고 토머스 메스터스가 와가지고 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60대, 그 다음에 51세 된 가족이 과연 없을까? 이분도 지금 동생이 와서 진술을 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가족이 시신을 인수로 거부를 했다는 후문을 제가 들었는데, 그래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나눈 형제이면서 가족이 과연 이런 변사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데에는
정말 어떤 그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빈곤층에 대한 그런 어떤 취약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교훈을 주는 사건으로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예, 그러니까 손수 변호사님, 백 팀장님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조금 더 상세한 부검 내용을 좀 봐야 되고 현재까지 이 남성이 스스로 저 지상에서 5m 깊이에 2차선 도로 밑에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그곳에 스스로 들어가서 음식물이 없으니까 이른바 아사한 가능성 이외에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 한다. 뭐 요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일단 사망 원인을 밝혀야 누군가의 범죄로 인한 사망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책임도 물 수 있고 또 처벌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부검 결과 1차 구두 소견만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장 내 음식물 상태 등에 대한 정보만 입수한 것이고 또 이제 외상이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세한 그런 건 부검 결과까지는 아직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예. 백 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확인하셨는지 좀 모르겠는데, 이 50대 남성의 사망자의 휴대전화기가 있었는가? 휴대전화가 있었는지. 혹시 뭐 옆에 있었는가? 가지고 있었는가? 만약 예. 가지고 있었다면은, 거기서 통화가 가능한 것인가? 그건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하 또- 송유관에서. 네네. 또, 만약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인지, 예. 아니면 직전까지 사용했다가, 그때부터 사용하지 않았고 또 휴대전화기가 발견되지 않은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사다리를 타고 만약에 내려왔다면 뭐 사고로 떨어졌거나 누가 밀었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외상이 없는 걸 봐서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 작업자들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본인도 올라오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면은 의지가 올라올 있었다면 수가 올라올 있었을 수 텐데. 있었는 거 아닌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손수 변호사의 궁금증은 더 쉽게 풀어보면 의식이 있는 채 내려갔냐, 사망한 채 누군가에 의해서 그곳에 소위 배달이 되느냐를 가릴 수 있는 증거들을 몇 가지 짚어주셨고 거기에 좀 덧붙여서 양말과 신발이 없었다. 네. 이 손수 변호사가 역시 그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십니다. 예. 지금 경찰이 확인한 바로는 휴대폰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그 자리에 없었다. 그다음에 양말과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과연 이게 외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요인의 사망이 아닌 걸로 추정은 되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스터리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51세 정도 되면은 이분이 뭐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관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변사 사건을 보면은 2011년 9월 6일 날 북한산에서 발견된 박용철 씨라고 하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오천이 예. 형제가 다 모두 사망을 했죠. 한 분은 흉기로 인한 사망이 됐고 한 분은 그곳에서 2km 떨어진 인왕산 중턱에서 발견됐는데 사실 이 사건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변사 사건이거든요. 맞아요.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연간 5천여 건 이상의 사인이 불투명한 미스터리한 사건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국가에서 정말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또 여기에 관련된 수사기관에서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변사 사건에 있어서는요.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시신을 인수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억울한 죽음이 있었다고 하면 구천을 맴도는 그 영혼은 누가 이유를 하겠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변사 사건 우리가 세심하게 그렇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 지금 신발을 벗어놓고 있었다라면 이제 그 부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통상적으로.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제 부패 진행 정도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망한 시각부터 상당히 많이 지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게 굉장히 추운 날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옷을 벗었다. 특히 양말 벗었고 외투도 벗었다. 없었고. 이거는 기억하실 거예요. 그 유병원 전 회장 예. 사건에서도 저체온증 이야기 있었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할 때 오히려 이제 뜨거움, 열감을 느껴서 오히려 옷을 벗어놓는 그런 그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들도 이런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참고할 만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이 휴대전화가 원래 없었던 건지 아니면 있었는데 휴대전화 없이 그곳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건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추후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